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지만 정작 그 순간이 닥치면 우리 모두는 초보자가 되고 맙니다.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입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무엇이 정말 필요하고 무엇이 낭비인지 몰라 당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 국민이 장례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소중한 분의 마지막 길을 품격 있게 배웅할 수 있도록 장례, 실무 물품의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족의 임종을 맞이한 직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물건은 역설적이게도 종이 서류입니다. 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사망진단서를, 집이나 외부에서 임종하여 경찰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체검안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서류는 단순히 사망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장례식장 입소부터 화장장 예약, 그리고 나중에 상속과 보험금 청구까지 모든 절차를 여는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3장 정도를 기본으로 주지만 실제로는 10장에서 15장 정도 넉넉히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은 고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성함에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화장장 예약 시스템인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서류가 다르면 현장에서 화장이 거부되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빈소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영정사진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평소 고인이 가장 환하게 웃으시던 사진 파일을 찾으십시오. 과거에는 정장을 입고 무표정한 증명사진 스타일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나 가족 모임 때 찍은 자연스러운 사진을 디지털로 보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진관에 갈 시간이 없다면 장례식장 내부에 있는 사진 편집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 액자 틀을 선택하게 되는데 기본형인 검은 리본 액자 외에도 고인이 꽃을 좋아하셨다면 재단 꽃장식과 어우러지는 생화 장식 액자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고인을 기리는 따뜻한 방법이 됩니다. 이제 유족의 복장과 표식을 챙겨야 합니다. 남성 상주는 검은 양복에 흰 셔츠,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이 현대 장례의 기본입니다. 이때 상주임을 나타내는 완장은 왼쪽 팔에 착용하며 줄의 개수로 촌수를 구분합니다. 고인의 아들과 사위 혹은 아들이 없을 때 장소는 2줄의 완장을 차고 형제나 조카 등 친족은 1줄을 찹니다. 여성 유족의 경우 하얀색이나 검은색 개량 한복을 입게 되는데 머리에 꽂는 작은 리본 모양의 상피는 고인이 남성일 때는 왼쪽, 여성일 때는 오른쪽에 꽂는 것이 전통 예법입니다. 이러한 소모품들은 장례식장에서 세트로 판매하지만 와이셔츠나 검은 양말 등은 미리 집에서 챙겨오시면 불필요한 추가 구매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장례의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집도하는 장례 지도사와의 만남은 장례 첫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이 장례 지도사를 단순히 물품 판매자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인을 정결하게 씻기는 습신과 염습 그리고 입관식을 주관하는 전문가입니다. 좋은 장례 지도사는 유족의 슬픔을 이용해 고가의 물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족의 경제적 상황과 장묘 방식 즉 매장인지 화장인지를 먼저 묻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견적을 제시합니다. 지도사와 상담할 때 저희는 화장을 할 예정입니다. 혹은 수목장을 할 계획입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면 지도사는 그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고가의 물품을 리스트에서
제외해 줄 것입니다. 또한 입관식 때 지도사가 고인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보십시오. 정성 어린 손길로 마지막 옷을 입혀드리는 지도사야말로 유족의 마음까지 치유해주는 진정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 진행되는 입관식은 장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품들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예복인 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삼배 수의가 비쌀수록 효도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장 중심의 과거 문화에서 온 오해입니다. 대마 즉 삼배는 항균 작용이 있어 매장했을 때 시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지만 화장을 할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고온의 화로 속에서 삼배는 연기가 많이 나고 유골의 검은 재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을 하실 계획이라면 재가 남지 않고 깨끗하게 연소되는 인견이나 천연 한지 수의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골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평소 고인이 아끼시던 양복이나 한복을 입혀드리는 가족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옷에 달린 금속 단추나 지퍼 등 타지 않는 부속물은 지도사가 미리 제거해야 하므로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마지막 집이 되는 관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관은 재질과 두께에 따라 가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화장용 관으로는 가볍고 연소가 잘 되는 오동나무 관이 가장 적합하며 두께는 보통 1.0인치에서 1.5인치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화장장에서 태워 없어질 관에 큰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산에 모시는 매장을 하실 경우에는 흙의 무게를 견디고 습기를 막아주어야 하므로 훨씬 두껍고 단단한 소나무나 향나무 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매장용 관 위에는 횡대라고 불리는 7장의 나무판을 추가로 덮어 고인의 관이 직접 흙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입관 과정에서 사용되는 세부적인 소품들도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그 의미가 깊습니다. 고인의 얼굴을 덮어드리는 명목, 손을 감싸는 악수, 그리고 관 바닥에 깔아드리는 칠성판 등이 그것입니다. 칠성판은 북두 칠성 모양의 구멍이 뚫린 나무판으로 고인의 넋이 하늘로 잘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소품들은 보통 입관 비용에 포함되어 있거나 세트로 제공되지만 어떤 재질인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고인을 향한 마지막 정성이 될 것입니다. 화장 후 고인의 유골을 담는 함의 선택은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실내 납골당 즉 봉안당에 모신다면 가장 무서운 적은 습기입니다. 외부와의 온도 차이로 함 내부에 이슬이 맺히는 결로 현상이 생기면 유골의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공 밸브가 달려 있거나 이중 구조로 설계된 기능성 도자기 함을 권장합니다. 반대로 나무 아래 묻는 수목장이나 잔디장을 선택하셨다면 절대 일반 도자기 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흙 속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고인이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전분이나 황토 소재로 만든 생분해 성 유골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유골함 앞에 세우는 위패의 글씨 각인 방식도 중요해졌는데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레이저 각인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가족의 입장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평소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건들의 가격을 즉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해 드린 수의의 재질 차이, 관의 용도, 유골함의 기능성만 정확히 기억하셔도 장례식장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격이
고인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싼 관보다 따뜻한 눈물 한 방울과 정성 어린 마지막 인사가 고인에게는 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장례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조문객 맞이는 유족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고된 시간입니다. 이때 고인을 추모하러 오신 귀한 손님들을 대접하는 접객 음식과 각종 소모품은 전체 장례 비용에서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많은 분이 장례식장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당황해하시는 주범이 바로 이 접객 음식입니다. 우리 전통 장례에서 육개장을 대접하는 이유는 붉은 기운으로 잡귀를 쫓고 고기 국물로 조문객의 기운을 북돋우려는 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장례식장에서 음식은 보통 50인분 단위로 주문하게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시키기보다는 조문객이 몰리는 시간을 고려해 조금씩 자주 주문하는 것이 잔반을 줄이고 비용을 아끼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특히 밥과 국 외에도 편육이나 전, 과일 같은 안주류는 킬로그램 단위로 정산되는데 접시에 담는 양에 따라 소모 속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장례식장 도우미 분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음식을 정갈하게 담되 낭비가 없도록 관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병 단위로 계산되는 소주나 맥주, 음료수는 박스째로 가져다 놓게 되는데 뚜껑을 따지 않은 여부는 나중에 반품이 가능한지 계약 단계에서 꼭 확인하십시오. 사소해 보이지만 종이컵, 나무젓가락, 수저, 접시가 담긴 일회용품 세트 박스 역시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기본 구성 외에 직접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체크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물품과 절차를 현장에서 총괄하는 장례 지도사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단순히 물품을 판매하는 상인이 아니라 유족의 가장 슬픈 3일간을 함께 걷는 동반자이자 의전 전문가입니다. 좋은 장례 지도사는 유족이 감정에 치우쳐 무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냉정하면서도 따뜻한 조언을 건넵니다. 예를 들어 화장을 할 가족에게 굳이 수백만 원짜리 매장용 수의를 권하지 않고 대신 그 예산을 고인을 모실 안치 시설의 관리비나 정성스러운 생화, 장식에 쓰도록 유도하는 분이 진짜 전문가입니다. 입관식 때 고인의 몸을 닦아드리고 수의를 입혀드리는 과정에서 마디마디 정성을 다하는 지도사의 태도는 그 어떤 비싼 관보다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최근에는 수고비나 노잣돈을 직접 요구하는 문화가 거의 사라졌으므로 만약 그런 요구를 받는다면 단호히 거절하셔도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장례가 모두 끝난 뒤 정성 어린 문자 한 통이나 후기로 전하는 것이 지도사들에게는 더 큰 자부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장묘, 문화의 대전환입니다. 과거에는 명당 자리를 찾아 산의 묘를 쓰는 매장이 효도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국토의 한계와 관리의 어려움으로 화장률은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화장 후 유골을 모시는 방식도 봉안당이라 불리는 실내 납골 시설을 넘어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수목장은 고인의 골분을 지정된 나무 아래 묻어 그 나무가 고인의 상징이 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마치 고인이 곁에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어 유족들에게 정서적 치유 효과가 큽니다. 다만 수목장은 한 번 안치하면 나중에 다시 옮기는 이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꽃밭 아래 모시는 화초장이나 잔디 밑에 모시는 잔디장도 인기가 높습니다.
이러한 자연장은 비석 대신 아주 작은 이름표만 지면에 붙이기 때문에 묘지라는 느낌보다는 아름다운 정원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더 나아가 유골을 깨끗하게 바다에 뿌려들이는 해양장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정된 바다 구역에서 경건하게 진행되는 해양장은 비용 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고인이 사후에 자유롭게 대양을 누비길 바라는 현대적인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또한 기존의 산소를 정리하여 화장한 뒤 가족 납골묘나 수목장으로 옮기는 개장과 이장 절차 역시 장례 지도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면 훨씬 수월하게 조상의 묘를 현대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례는 고인과의 영원한 이별인 동시에 남겨진 이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물품의 등급이나 장례식의 규모가 고인에 대한 사랑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비싼 향나무 관보다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악 한 곡을 들려드리는 것, 수천만 원짜리 수의보다 가족들이 쓴 진심 어린 편지 한 통을 관 속에 넣어드리는 것이 고인에게는 더 따뜻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마음은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품격 있는 배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이 가장 힘든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소중한 분의 마지막 길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정성 어린 내용은 우리 가슴 속에 잊지 못할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고인을 그리워하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유족들은 깊은 허탈감과 슬픔에 빠지기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고인을 보내드린 후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행정 업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를 내거나 상속 등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정신을 가다듬고 챙겨야 할 배웅, 그 이후 남겨진 이들이 챙겨야 할 행정 및 치유 가이드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다고 해서 모든 배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장지를 떠나 집으로 돌아온 유족들에게는 고인의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행정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인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사망신고입니다. 임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법적 절차가 지연되므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반드시 신청해야 할 서비스가 바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인의 금융내역,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 국민연금 가입 유무, 토지와 자동차 소유 현황 등 흩어져 있는 재산과 채무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은행과 관공서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주민센터 방문 한 번이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고인의 경제적 발자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결정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안심 상속 서비스의 조회 결과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인이 사용하던 디지털 기기와 통신 서비스 정리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휴대폰 해지나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사망진단서 원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장례 때 넉넉히 발급받아둔 서류를 이때 활용하십시오. 최근에는 유료 구독 서비스나 SNS 계정 등이 많아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정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인의 계정을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영구 삭제하는 절차를 통해 고인의 디지털 흔적을 품격 있게 정리해 드리는 것도 현대적인 효도의 한 방법입니다. 경제적인 정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남겨진 유족들의 마음 건강입니다. 장례 기간에는 긴장감 때문에 슬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다가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거대한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이를 애도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인을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고인과의 추억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우울감이나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고인이 진정으로 바라는 남겨진 이들의 행복을 위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일로 모든 장례 여정을 마무리하십시오. 장례 후 2, 3일 내에 짧은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덕분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빛내준 분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이어가는 다리가 됩니다. 장례는 한 사람의 생애를 마감하는 마침표이자 남겨진 이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쉼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모든 가이드가 여러분의 가장 힘든 시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물품의 등급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깊이이며 화려한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정성입니다. 소중한 분을 떠나보낸 여러분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정성 어린 배웅이 여러분의 앞날에 따뜻한 위안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